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24일부터 2주일 동안은 코로나19 재난 구제 지원금을 자영업자나 20인 미만 소기업에 한정시킬 계획입니다. 하원 예산위원회가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의 개별 법안 통합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통합안 표결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한파와 정전으로 피해를 겪은 텍사스 주민들이 이번에는 폭탄 전기요금이라는 후폭풍까지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최다 감염국인 미국의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모든 연방기관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탈세 혐의와 관련된 세금 환급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5만 6,495명 늘어난 2,817만 4,133명, 사망자는 1,247명이 늘어 50만 17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237명이 늘어 159만 1,672명, 사망자는 109명이 늘어 4만 6,812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030명이 늘어나 76만 6,405명, 사망자는 24명이 늘어 2만 2,858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233명이 늘어 27만 5,334명, 사망자는 39명이 늘어 7,5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24일부터 2주일 동안은 코로나19 재난구제지원금을 자영업자나 20인 미만 소기업에 한정시킬 계획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독립계약업자나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히 지원금을 배분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오늘 중소기업청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 중소기업 대상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신청을 이틀 뒤인 24일부터 14일 동안 20인 미만의 소기업과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에게만 한정시키는 부분 모라토리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인건비를 대폭 지원해서 정리해고와 직장 폐쇄를 막고 실업자 양산을 막겠다는 취지의 PPP는 고용인이 500명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명이면 한국에서는 대기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데 PPP가 20명 이상 기업에 과다하게 배분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실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할 수 있는 20인 미만 소기업과 주택수선 인테리어업자나 미용실 주인 등 독립계약업자 및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신청의 부분 모라토리엄을 실행하기로 한 겁니다. 소기업이 피고용인을 해고하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하면 정부가 급료의 70% 이상을 대주고 근로자는 유급 휴가자로 처리됩니다. 코로나19가 미국에서 본격화한 직후 2020년 3월 말 의회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성사된 제4차 재난지원은 2조 2천억 달러에 달했고 이 중 5,250억 달러가 이 중소기업 일자리 유지를 위한 PPP로 5천억 달러의 대기업 지원보다 많습니다. PPP는 무상이 아닌 정부 대여금이지만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일자리 및 이익과 매출 면에서 일정 수준을 충족시키면 정부가 변제 의무를 면제해주는 무상의 보조금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원 예산위원회가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의 개별 법안 통합을 논의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민주당이 통합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원 예산위원회는 오늘 1조 9천억 규모 경기부양책의 개별 법안 통합을 위한 회의를 갖고 각 위원회가 심사해온 경기부양법안 통합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엔 1인당 1,400달러의 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급여 갱신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하원 소장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오는 3월 14일 실업급여 혜택이 만료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양책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엑시오스는 이번 주 내로 민주당이 예산위가 마련한 통합안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르면 오는 26일에서 27일께 표결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통합안이 통과되면 상원이 법안 수정을 거치고 더힐은 하원이 3월 8일 주에 패키지를 다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부양책의 한 요소인 최저임금 인상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공화당은 물론 중도 성향 민주당원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수정 과정에서 최저임금 항목은 수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더힐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상원을 통과하든 아니든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통합법안 제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파와 정전으로 피해를 겪은 텍사스 주민들이 이번에는 폭탄 전기요금이라는 후폭풍까지 맞았습니다. 변동요금제가 적용되는 전력업체의 고객인 일부 주민들은 무려 $10,000가 훌쩍 넘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알링턴에 거주하는 타이 윌리엄스는 정전 사태를 다행히 비껴갔지만 이번 달 $17,000에 달하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한파 사태에 앞서 그가 평소 집과 게스트하우스, 사무실을 합쳐 매달 평균 지출한 전기요금은 $660였습니다. 또 댈러스 인근에서 방 3개짜리 집에 사는 로이스 피어스 부부도 한파 기간 난방에 $10,000까지 급등한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액의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은 주민들은 모두 변동요금제가 적용되는 그리디라는 도매 전력업체 고객이었습니다. 변동요금제는 전기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텍사스주는 평소에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해 메가와트 시당 평균 요금이 $50 정도입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한파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전력 공급이 모자라지면서 도매 가격은 메가와트 시당 $9,00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디는 가격 폭등에 따라 고객들에게 고정 요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전력 서비스로 갈아탈 것을 안내했다고 해명했지만 한파와 정전 대란 속에서 서비스 업체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폭탄 요금에 따른 민원이 빗발치자 텍사스주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레그 에벗 주지사는 한파로 고통을 겪은 주민들이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덴버에서 하와이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777 여객기가 오른쪽 엔진에 심각한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덴버 공항으로 회항하고 비상 착륙에 성공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승객들은 죽음의 공포를 겪었습니다. 동일 기종 항공기는 모든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20일 승객 231명과 승무원 10명을 태우고 20일 덴버에서 호놀룰루를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가 오른쪽 엔진에 심각한 고장을 일으켜 덴버 공항으로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비상 착륙에 성공할 때까지 약 10여 분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덴버 교외의 브룸필드에는 직경 4.5m에 달하는 거대한 엔진 파편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주택 한 채와 트럭을 부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체육시설들과 주택가 정원 등에 섬유 유리나 단열재 조각 등 항공기에 부서진 잔해들이 화산재가 쏟아지듯 떨어져 내렸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유나이티드 328편이 이륙 직후 오른쪽 엔진 고장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는 엔진 고장으로 날개 아래에서 불길이 치솟은 후 고도를 잃기 시작했고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에는 비행기 엔진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영상은 엔진 속 회전 날개가 부러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지만 사고 원인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은 비행 중 고장이 난 것과 같은 엔진을 단 777기종 128대가 모두 운항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최다 감염국인 미국의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의 전사자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침통한 이정표를 기리기 위해서 오늘 모든 연방기관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일 저녁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49만 7,221명에 달했다면서 제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의 전사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미국인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하루 신규 사망자가 1,000명대 후반인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누적 사망자는 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만 명이라는 이런 인명 손실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세기 최악의 감염병으로 기록된 스페인 독감으로 미국인 약 67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 인구는 현재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이때는 백신과 항생제, 인공호흡기 등이 없던 시절이라 코로나19 사망자와 스페인 독감 사망자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긴 어렵지만 현재 발달한 의료 수준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사망 규모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인 약 670명 중 1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셈입니다. 현재 하루 평균 170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기존 백신이 변이 코로나19에 효과를 낼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일부에게만 백신이 접종되는 상황이 되면서 되려 치명적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베른대 전염병 학자인 엠마 호드크로프트는 모든 사람들이 아닌 일부만 백신 접종을 받은 상황, 즉 수많은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 동시에 일부만 면역이 된 중간 구역은 위험한 지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체가 면역력을 갖추면 바이러스가 적응할 여지가 사라지지만 일부만 면역이 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이른바 어중간한 상황에서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다 결국 강력한 변이를 만들어내는 위험지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백신 및 치료제 효용을 떨어뜨리고 완치자 재감염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확산 억제책을 동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남아공발 변이를 처음 발견한 연구진 중 한 명인 감염병 전문가 리처드 레셀도 이런 상황에서는 더 많은 변이가 등장할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 면역 상태의 또 다른 문제는 변이의 위력이 갈수록 세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른바 선택 압박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워싱턴 저널은 실제로 남아공에서는 재감염 의심 사례가 유독 많이 보고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뉴욕에서도 보고됐습니다. 앞서 나온 남아공발 변이 사례는 뉴욕시에 입원하긴 했지만 커네티컷 거주자였는데요. 이번엔 나소 카운티 주민이 최초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21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뉴욕 나소 카운티 주민이 남아공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민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처음입니다. 앞서 나온 감염 사례에서는 뉴욕시 입원 환자이긴 했지만 뉴욕 거주자는 아니었습니다. 쿠오모 지지사는 지난 15일 뉴욕시 병원에 입원한 커네티컷 주민이 남아공 변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나소 카운티 주민의 구체적인 확진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확진자가 최근 여행을 다녀왔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식당 실내 영업의 허용 인원은 정원의 35%까지 확대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뉴욕시 식당 실내 영업의 최대 허용 인원을 기존 정원의 25% 이내에서 35% 이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탈세 혐의와 관련된 세금 환급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비리를 조사 중인 검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환급받은 세금 관련 서류를 뉴욕 검찰에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대배 심의원 기밀 규칙을 적용해 일반에 공개를 제한했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트럼프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뉴욕 검찰의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주 맨하튼 지검은 2019년 트럼프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 USA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과 트럼프 그룹의 8년치 납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자료 제출 소환장에 불응해 소송을 하고 검찰이 유리한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조사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탈세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9월 뉴욕타임즈는 약 20년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정보를 입수했다며 그가 자그마치 10년에 걸쳐 소득세 납부를 회피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당선된 해엔 연방소득세로 고작 $750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뱅크 오브 홉 LPGA 매치 플레이 호스티드 바이 섀도우 크릭이 새로 개최됩니다. 총 상금 150만 달러의 대회에는 총 64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LA에 본사를 둔 뱅크 오브 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뱅크 오브 홉 파운더스컵의 타이틀 스폰서로 LPGA 투어와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뱅크 오브 홉 케빈 김 행장은 다시 한번 LPG와 파트너가 된 점, 그리고 매우 기대되는 LPGA 매치플레이 대회인 뱅크 오브 홉 LPGA 매치플레이 호스티드 바이 섀도우 크리그의 타이틀 스폰서로서 대회를 시작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회는 최고의 여성 골퍼들이 미국 최고의 골프 코스를 만나 독특한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LPGA 섀도우 크리크와 협력해 2021년 그리고 앞으로도 투어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성공적인 대회 중 하나로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홉 LPGA 매치 플레이 호스티드 바이 섀도우 크리크의 출전 선수 64명은 4명씩 16개 조로 나뉘어 사흘간의 라운드 로빈 방식의 예선전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최종 16명이 선발됩니다. 본선은 싱글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돼 일요일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두 선수를 가리게 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앞으로 LA시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소에서는 예약을 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다음 주부터 LA시 운영 코로나19 검사소를 방문하는 주민은 누구나 예약 없이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아무 검사소나 방문해 기다리는 동안 각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LA시 코로나19 검사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주민들은 보험카드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한편 LA시는 미 전역 최초로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 대도시 중 하나며 현재까지 400만 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한 주로 알래스카가 1위에 올랐습니다. 주로 파악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빌 파스크렐 등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 8명은 지난 18일 척 레팅 국세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한 만큼 오는 4월 15일까지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지난해처럼 3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IRS는 지난해 신고 마감일을 7월 15일로 연장한 바 있지만 올해의 경우는 4월 15일까지인 2020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직원 25명 이하의 중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렌트를 기존 계약의 3분의 1 또는 월 수입의 20% 중 낮은 금액으로 낮추는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주 경제개발공사로 하여금 최소 500만 달러 규모의 상업용 렌트 구제 프로그램의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스코가 뉴욕 등 5개 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코스코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는 대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며 백신 수량이 제한적인 만큼 각 주의 접종 지침에 따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맨하탄과 브루클린, 퀸즈, 스태튼 아일랜드의 코스코 매장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코는 모더나 백신이 제공될 것이라며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가의 상징인 돌진하는 황소상을 만든 조각가 아르투로 디 모디카가 80세의 나이로 고향인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디카는 1987년 사제 35만 달러를 털어 무게 3.2톤, 길이 4.9m의 이 황소상을 제작했습니다. 그해 10월에 주가 대폭락 사태인 블랙 먼데이 이후 미국 경제의 회복을 기원하면서 만든 조형물입니다. 미주 한인 인민사박물관과 주 뉴욕 총영사관이 흑인 커뮤니티에 마스크 2만 장을 기증하고 한흑 커뮤니티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지난 20일 브루클린의 한 교회에서 열린 기증식 행사에는 하킴 제프리스 연방 하원 의원과 에릭 곤잘레스 브루클린 검사장이 참석해
장원삼 뉴욕 총영사, 김민선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서류 미비자 합법화 등 이민법 개혁 촉구, 시티즌십 for all 100일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민권센터와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는 지난 20일 캠페인 32일째를 맞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연방의사당까지 행진을 하며 지신받기를 펼쳤습니다. 또 부당한 이민 단속 등이 중단되고 1,100만 서류 미비자들이 합법화되는 길을 연방정부가 열어주도록 촉구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오후에 눈이나 비가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